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연구 대상이 되는 이곳은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자, 7월 말 8월 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극성수기잖아요. 그야말로 휴가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낼까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것도 같은데 두 분은 혹시 피서 계획 짰나요? 일단은 뭐 휴가라고 하면 몇 박 며칠 멀리 떠나는 걸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 저는 사실 일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떠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가까운 곳에 가서 여름하면 또 해양 스포츠 또 그런 게 묘미잖아요. 이런 웨이크보드나 서핑 같은 걸 좀 즐겨볼까 싶기도 하고, 요즘은 마캉스라고 해서 마캉스? 맛집 플러스 바캉스, 마캉스를 또 즐기기도 하고 골프 플러스 바캉스, 골캉스를 즐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캉스, 골캉스까지도 야무지게 한번 즐겨볼까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뭐 야무진 계획이 지금 있네요. 우리 주경 인턴은요? 저는 경북 동해안을 지키는 유일한 날씨. 뭔데? 날씨, 그렇죠? 네, 이기 때문에 어디를 멀리 갈 수는 없고요.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함께 펫캉스를 가볼까 하는데요. 펫과 함께 바캉스를 즐기는 겁니다. 좋네. 괜찮네. 전 이번에 영덕을 가보려고 해요. 영덕에? 영덕하면 블루로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뚜벅이 마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겠네. 여름에 영덕은 파란 바다가 함께 있잖아요. 반려견과 함께 좀 걸으면서 말씀하셨던 마캉스도 즐기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알찬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 영덕 의원님은 또 이제 신혼이시니까 또 우리랑은 좀 계획이 다를 것 같아요. 계획이 달라야 하는데 저는 자꾸 요새는 뭐 누캉스, 설마, 에이. 노캉스, 에이, 설마. 휴캉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휴가철이라서 휴가는 떠나야겠는데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다 보니까 맞아. 복잡하고 요즘 물가 비싸니까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휴가철에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동의를 구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아니, 일단은 약간 조금 씁쓸하네요. 저희 모두 떠날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근처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게 조금 씁쓸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를 떠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의 연캉스를 즐기면 되겠네요. 네, 연캉스?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와 함께하는 여름 연캉스를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어디서 혹시 노는 거 발견하고 계시면은 저희한테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어디 갈 것 같아.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디 휴가 가면 괜찮은 일이 있는지, 어디는 좀 가슴 아픈 일이 있는지, 휴가 갈 때 날씨는 어떤지까지 이것저것 문제연구소에서 자세히 매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신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휴가를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그렇죠? 오늘의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출발합니다. 이거 저건 문제 연구소! 동네방네 마실 가는 것처럼 한 주간의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우리 지역의 소식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 경주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표층 처분 시설입니다. 표층 처분 시설. 처분 시설. 아니, 원래라면 이게 키워드를 보고 요거일 것 같다, 요거일 것 같다 유추를 했는데 오늘은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유추가 안 되는데요. 생소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사실 생소하다, 조금 어렵고 조금 복잡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표층 처분 시설은 우리 지역 분들이라면 꼭 관심 갖고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맞죠? 아주 정확하십니다. 네. 표층 처분 시설은요, 집 표면 가까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방패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경주 방패장 부지 내에 이 표층 처분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난 2015년 12월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중위 방사성 폐기물 2단계 표층 처분 시설 건설 운영 허가안이 최근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아까 2015년에 표층 처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제서야 이게 승인이 난 거예요? 네, 정말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 신청을 했지만 2016년에는 경주에 지진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포항에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내진 설계 등 안전성 보강 문제가 제기되면서 완공 기한도 미뤄졌고요.
건설허가 신청을 한 지 약 79개월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경주 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분들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맞아요.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좀 이어왔던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이 표층 처분 시설에 지진 가속도 0.3G의 내진 설계를 적용을 해서요.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내진 성능을 가지도록 건설이 되고요. 또 폐쇄 후에 안전성도 법에서 요구되는 기준의 10,00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경주에 특히 뭐 울진도 그렇고 원자력 이야기를 할 때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시민분들을 맞아요. 만나봤잖아요. 맞아요. 사실 안전 문제는 저희가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설계가 돼서 잘 이루어져 나가는지 저희가 계속 좀 매일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짓고 있는 과정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짓고 나서 운영이 될 때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더해서 투명함까지 좀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포항으로 가볼 텐데요. 포항. 포항의 이번 주 키워드는 추락입니다. 아, 속상할 것 같네요. 추락?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가 포항에서만큼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였으면 좋겠다. 아니겠죠? 추락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좋지는 않은데 뭐가 추락한 건가요? 역시 두 연구위원님들의 예측은 벗어나지가 않는데요. 이번 포항시의 추락은요. 포항시 50만 인구 추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네, 지난 6월 말 기준 포항시의 인구는 49만 9,854명, 전달 대비 470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경북 23개 시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포항인데 이제 인구가 50만 아래로 떨어진 걸 말합니다. 50만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작년에 했었죠.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을 해서 이제 주소를 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30만 원씩 지원금도 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거의 50억 가량의 세비를 들여서 포항시가 사활을 걸고 매달렸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50만 밑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포항은 이 인구 50만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분명하게 있습니다. 50만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현재 두 곳인 구청과 경찰, 소방, 보건소 등이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게 되고요. 정부 지원금은 물론 행정 권한 자체가 축소가 됩니다. 하지만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었다고 해서 당장 관련 기관이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례에 있어가지고 권한들을 뺏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다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권한들이 뺏기는 것과 더불어서 뭐 투자 유치에도 힘들어질 거고 인구 유입도 더 힘들어지면서 악영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네요. 숫자로만 보는 인구가 아니라 뭔가 지자체들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도 국가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도 동시에 들어봅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영덕인데요. 영덕의 이번 주 키워드는 따단! 다랑어입니다. 다랑어? 다랑어 이야기는 좀 생소하거든요. 오, 참치. 그러니까 다랑어랑 영덕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어머, 생각보다 영덕 바다에서는 다랑어, 참치가 정말 많이 잡힙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이요. 오, 진짜? 얼마만큼 많이냐면요. 그냥 그물에 걸린 참치를 바다에 다시 도로 버려야 할 정도로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랑어가 많이 잡히는 것도 저희가 생소한데 사실 다랑어가 귀한 어종이잖아요. 맞아요. 비싼 어종인데 이 어종을 버리게 된다고요? 이건 또 두 이해가 번 안 돼요. 놀라게 되겠네요.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로 인해서 해마다 동해안의 참치 어획량 자체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참치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할당된 어획량만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동해안의 참치 어획량이 급증하는 현실이 쿼터량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황당하고 조금 허무할 것 같아요. 이거 그러게요. 다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약간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허무하겠죠. 무엇보다 영덕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이유가요. 정치망 어업인들이 정치망 그물에 걸린 다랑어만이라도 제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입니다.
정치망 어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면에 뭐 그물이나 어구들을 설치해서 고깃대가 지나가면은 건져 올려서 어업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망 어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잡힌 것들만이라도 팔게 해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이 있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해수부에서는 정치망에 걸린 다랑어가 쿼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바다로 버려버리라라는 말을 하고요. 해양 경찰은 다량의 사체가 해안으로 밀려들기 때문에 해양 오염 방지법에 위반된다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맞아요. 저러지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덕 찍고 울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울진의 이번 주 키워드는 네버엔딩입니다. 네버 엔딩. 저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 못하는 게 네버 엔딩이다. 끝까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그러면 뭔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 네버엔딩.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우리 울진의 소식은 산불입니다. 산불? 네, 산불에 대한 피해가 네버 엔딩이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2차 피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울진 산불 뭐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그 피해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네, 장맛비에 산불 피해지에서 흘러내린 잿물이 하천과 이 농지를 오염시키는 건데요. 이 잿물이 바다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연안 바다에는 백화 현상과 더불어 어획량 감소 등 굉장히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이후 연안 바다를 조사한 결과는요, 5개 시군의 해역에서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상 상황까지 안 좋아지면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은 산불로 집이 전소돼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했고요. 기상 악화에 따라서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산불 하나로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걱정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마철 끝나고 나면은 늦가을 태풍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산불이 올해 내내, 내년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울진 국민들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 정리돼서 이 네버 엔딩 말고 우리 좀 해피 엔딩이라는 이 키워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문제연구소도 함께 울진군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울릉입니다. 울릉. 처음입니다. 울릉도는 처음 가면 좋지요. 처음 가면 너무 좋지. 두 번째 가면 더 좋아. 아, 진짜? 세 번째 가면 제일 좋아. 울릉도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울릉도 부심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좋아. 예. 울릉도는 이제 2025년에 공항이 처음 생기잖아. 근데 공항 소식은 우리 너무 많이 전해가지고 그게 처음 아닌 지금 것 같아. 접하기는 아닌 것 같고. 뭐죠? 울릉 공항 소식 저희 너무 많이 전했기 때문에 네. 울릉군에 처음 들어온다는 건 울릉 소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네, 소방서입니다. 경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11억 원을 들여서 울릉읍 도동리에 울릉 소방서 가칭인데요, 건립한다고 합니다. 울릉도를 저희가 종종 가죠. 그래서 울릉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그러고 보니까 울릉도에서 소방서를 봤던 기억이 없었어요. 아니, 소방서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이 소방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사실 바다 건너 울릉이니까 왠지 있을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포항 남부소방서 산하에 울릉 119 안전센터에서 울릉도의 소방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화재나 응급구조 사안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면 비번인 대원까지도 이게 출동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울릉도에서 산악사고와 응급 환자를 위한 구조, 구급 출동 건수가 모두 7,090여 건에 이르고요. 그 출동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5년 울릉공항까지 열리면 그야말로 관광객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울릉 소방서를 건립하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10년간 산악사고 그리고 응급환자 구조 구급 출동 건수가 7,090건.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게 좀 이상할 정도인데 이거 정말 잘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울릉 국민들은 사실 힘들었어요. 이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 또 유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미미해서 힘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방서로 잘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이 울릉의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이라서 너무 행복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경 인턴 이번 주에도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연구실 시간입니다. 네. 특집 시리즈로요. 6.1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온 곳은 안동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에 찾아왔습니다. 네, 앞으로 4년간 경북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이철우 경상북 도지사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상북도의 미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 동해안의 미래에는 어떤 계획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자, 4년 전이었죠. 경북도지사로 당선이 되고 나서 무려 6개월 만에 6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하게 경북 곳곳을 누리걸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이 광폭 행보가 어디까지 될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뭐 인사 겸 또 재선도 하셨고요. 소감 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것보다 더 도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다 보답하나. 어떻게 보면 셀프 자랑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큼 내가 참 잘했다. 혹은 이 부분은 내가 이번에 더 잘해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두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에 제가 같이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도민들께 얼마나 사랑을 받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을 도민들이 평가를 해주는 또 나라에서 평가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청렴도, 공무원 가마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청렴도가 우리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오. 내가 올 때는 거의 뭐 하위권에 맴돌았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평가를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그것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좀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었죠.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제가 4년간 20조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31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150% 이상 달성을 했고요. 네. 포항은 철강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배터리 산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 등 좀 4차 산업으로 약간 변화하려는 추세예요. 우리 경북도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좀 지원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배터리가 이제 반도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만들고 머리 해도 바이오 시대가 옵니다. 네. 바이오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뛰어넘는 5차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는 포항공과대학을 의과대학, 의사과학자를 만드는 네. 의사과학자 대학을 의과 반드시 중심 대학이 네.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바이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제가 현장에 모시고 갔어요. 가서 4월 11일 날 이걸 꼭 해야 된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시를 해가지고 국토부 기재부에서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될 것으로 믿고 영일만에 또 국가해양정원을 만들자. 그래서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경주를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지금 신라환경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주를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디지털로 메타버스로 현상을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메타버스로 신라환경을 복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한 1,500억 신청을 했는데 현재 한 56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문화재청과 함께 MOU를 하면서 메타버스 상의 신라환경 복원 이걸 먼저 추진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주가 바다가 있는 줄 잘 모릅니다. 경주 수학여행 가면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불국사 가고 불국사 첨성대 이래 보고 가니까 맞아요. 아 이게 다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바다가 굉장히 긴 바다가 있어요. 문무대양릉을 중심으로 간포. 그래서 그 바다에 간포항도 개발하고 바다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주에 방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형 모듈 원자력 그러니까 SMR 이거 연구단지를 만들었어요. 간포에 문무대양 연구소라 이래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SMR이 만들어지면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건 소형 원자로. 그러면 사람 키만한 정도의 하나 원자를 만들면 원자력 발전소의 한 10분의 1 돼요. 그런 그보다 더 작게 만들면은 버스에도 싣고 자동차도 싣고 그다음에 배 이런데 그걸 실으면은 60년 갑니다. 소형 원자로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바닷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동해안 환동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영덕과 울진은 사실 많이 좀 우리가 좀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걱정을 하는 반면에 부가가치가 우리는 많지 않나라는 희망도 갖고 있거든요. 영덕과 울진 미래 방향은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실 생각이세요? 예, 영덕은 포항하고 울진 사이에 있는데 그가 해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을 근방에 관광자원, 관광 리조트, 호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울진은 막 산불이 났잖아요. 네. 산불 났는 게 위기를 기회로 울진 산불 지역 전환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 대 프로젝트다. 이래서 그것을 대통령 공약사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은 나무를 심는 지역은 다시 나무를 심지만 개발할 지역은 이미 불났으니까 개발을 하자. 뭐 풍력 발전이나 이런 것도 할 뿐더러 그 다음에 리조트라든지 관광 자원화, 골프장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새롭게 개발하고 또 울진에 지금 원자력이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현재 6기가 돌아가고 있고 2기를 지금 만들어서 네. 곧 운행을 하려고 하고 운영하고 또 신한울 3, 4호기도 이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니까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자력이. 우리나라 원자력의 대표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좋은 거는 수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네. 바닷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건데 그게 전기 분해를 해서 만들거든요. 전기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산 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수소 클러스터. 그래서 포항서 울진과 같이 그 원자력과 전기 이런 것이 많이 드는 분을 수소 생산 단지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울진도 새로운 발전 대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섬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경상북도 의 유일한 섬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이제 울릉도에 곧 하늘길이 뚫리잖아요. 예. 할주로 25년도에 이제 다 될 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비행기 경비행기 50인승이 뜰 거예요. 네. 50인승. 그리고 사동항을 더 키워가지고 더 이제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도 2만 톤급은 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5만 톤급 이상이 들어가야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크루즈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동항을 개발 중에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에 중요한 부분, 우리가 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지역 분들이라서 그런지 환경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좀 반가운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탄소 제로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도가 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그 가장 탄소가 많이 나오는 공장이 포스코인데, 포스코는 2050년까지 지금까지 석탄으로 만드는 것을 그걸 또 수소로 다 바꾸겠다. 전환하겠다고. 네. 수소하는 제철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까지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진국 된 마당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랬어요. 네. 우리나라는 수도권 병이 걸렸어요. 수도권 병을 안 고치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우리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1년에 10만 명씩 갑니다. 충청도 이남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있는 수도권 청년들과 또 10만 명 올라가는 청년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취업을 해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해도 아기 놓는 걸 포기합니다. 집 사는 건 더욱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경북에서 대한민국을 새로 바꿔주겠다. 이게 뭐냐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열겠느냐, 어떤 식으로. 자, 우리나라 농업이 있잖아요. 네. 농업이 이제 전자산업이고 첨단산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첨단산업인데 지금 경북에서도 카이스트를 졸업한 이런 석사들, 박사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요. 네. 완전히 전자산업이에요, 이게. 스마트팜 막 이런. 스마트팜이 전자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전을 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전자산업, 농업 전자산업으로 취직을 하러 옵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포항도 오늘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50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안에 무언가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포항시 안에서도 수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비단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덕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많은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기는 하는데, 이런 지방 시대를 안 열면은 그래 지방 시대를 안 열면은 뭐 포항, 부산, 대구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지 딴 데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제일 크게 고칠 수 있는 거는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를 깔아줘야 돼요. 그게 교육, 의료, 또 문화, 교통.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4년을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새로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뭐냐? 기계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뭘 하느냐? 놀고 먹고 즐기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문화, 예술, 관광. 여기 인프라를 많이 깔아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기회의 땅이다 이래서 경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부분에 쫙 준비를 하고 뭐니 해도 AI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부릴 수 있는 그게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잘 키워서 아이디어 산업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데 일자리가 많이 있다. 일자리가 있고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있어야지 사람이 몰려옵니다. 다시 경북의 시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북 도민이 보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경북 동해안의 주민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4년간 우리 경북 멋지게 열심히 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철우 도지사를 마지막으로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모든 당선자들을 만난 소감, 상윤 씨는 어땠어요? 일단은 릴레이로 이렇게 쭉 당선인 분들을 만나보면서 당선인 분들이 꿈꾸는, 그리는 앞으로의 경상북도의 4년이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아, 정말 말씀하셨던 걸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까지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상윤 씨를 비롯해서 저도 그럴 거고요. 방송을 보셨던 많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같을 거예요. 초심 같은 진심을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가 시작했을 때 처음에 공약들, 또 약속들, 열정들 끝까지 잊지 않고 4년 동안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시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이것저것 문제연구소가요 4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지켜볼 테니까요. 꼭 그 약속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선자들을 만나본 특집 릴레이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